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시청자지 이게 그럼. 네. 이번에 또 뭘 준비하셨나 했더니 또 이거를 한 번도 맞는 게 없네 진짜. 좀 맞춰주세요. 좀. 정말.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세를 알려주는 남자 리얼티 파트너스 김태한 팀장입니다. 네, 시세 알려주는 남자라고 하면 그러면 시알람. 그렇죠. 시알람. 그러면 저는 네. 그 뭐 묻고 대답하는 거니까 네. 시세를 뭐 판단하는 남자 어떻습니까? 시판남? 네, 시판남. 어감이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공격적이지만 네. 모든 이런 그 부동산에 관해서는 조금 공격적인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거는 맞죠. 예, 때로는 네. 공격적이어야 빠른 판단과 그런 걸 해야 좋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죠. 맞는 말씀입니다만 네. 듣기 괜찮으시겠습니까? 시판남 씨? 시판남, 네, 괜찮습니다. 네. 시에 너무 악센트를 제가 너무 먼 곳에만 있지 않으면 됩니다. 시판남! 이렇게. 그 정도만 큰 소리로만 안 하면 네. 시세 판단하는 남자 뭐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의미는 굉장히 괜찮네요. 네네. 네. 왜냐면 시세를 또 판단하실 줄 아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시세를 좀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네. 그래야 뭐 소개받은 뭐 물건이라든가 뭐 내가 본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저평가된 건지 과대평가된 건지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 시세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게 첫 걸음이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나는 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걸 뭐 어디서 따로 무슨 뭐 경매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메가랜드에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에듀윌을 가야 되나?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럼 가장 쉽게 우리 그 팀장님께서 우리 시알람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라든가 일반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기획을 잡은 건데 네. 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판단의 근거나 그 기초가 되는 거는 사실 좀 주관적일 수 있어요. 뭐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거. 그래서 실거래 시세를 중심으로 시세를 판단하는 법. 과거 실거래 사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만 좀 가지신다면 진짜 마음 먹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현장 가서 좀 파악해보고 하루 이틀 정도만 공부하시면 그래도 대강의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좀 알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제 부동산 어떤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심입니다. 네네. 결국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시세 그거 어떤 머리로 이렇게 분석해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부동산 그렇죠. 시장은. 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심을 가지면서 뭐를 중심으로 갈 거냐. 네. 그게 바로 실거래 시세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이 방송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주위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뭐 됐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시면 금방 또 이렇게 부동산의 입문의 그런 단계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오늘은 뭐 어떻게? 오늘 가볼 곳은요. 네. 오늘 잠깐만. 네. 힌트. 힌트요. 저 가볼 곳은 미리 알고 있지만 그래서 네.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관계가 있죠. 너무 지나치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 말을 들으면 제 네.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알을 팍 치실 겁니다. 탁 치실 겁니다. 아니 대충 짐작은 갑니다. 네. 설마 그건 아니겠죠. 뭐. 아니 왜냐면 되게 또 센스 좋으신 또 옛날부터 유명하신 개그맨 아니십니까? 네네. 그런데 설마 그거라고는 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그 이상이 있을 거라고 아닙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곳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이때까지 가봤던 곳들하고 오늘 갈 곳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그래요? 지금까지 네. 연남동 피난길, 그렇죠. 그리고 경인선 숲길 끝동네, 네. 그리고 마흥리단길 그 이후 네네. 거기 이렇게 가봤는데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거기는 일단 그 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좀 이렇게 갑자기 좀 뜬 동네 이렇게? 조금 다른데요. 일견 맞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떴는데 네.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곳.
그런 곳들을 저희가 간 거거든요. 아 떴는데 생각보다 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 아, 맞아요, 부분을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방문을 해서 여러분께 맞아요. 알려드린 거죠. 예, 네. 근데 이번에 갈 곳은 그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굉장히 핫한 곳이고 오. 네, 지금 홍대 쪽에 투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는 그렇죠, 그렇죠. 홍대 아니더라도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동네입니다. 네. 어디냐 하면 네. 바로 당인리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는 합정동을 가볼 겁니다. 그렇죠. 설마 화력이라서? 화력, 빨간색. 아 진짜 화력. 아 너무 이거 네.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빨간색 BTS 불타오르네. 네. S는 뭡니까? 파이어.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역시 그렇군요. 화력이라서 빨간색 옷을. 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일리 화력발전소 영향권 네. 있는 합정동. 네. 네. 하여튼 뭐 저도 뭐 많이 몇 번은 가봤는데 네. 예전부터 사실은 뭐 얘기는 많이 또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2015년 정도부터 이렇게 계속 그 떡밥이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네. 사실 이건 떡밥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예. 이제 언제 발현되느냐 이제 그렇죠, 그 그렇죠. 시기만 놓고 있는데 네. 투자 검토하실 때도 사실 많이 그 좀 보셨죠 네. 그쪽. 네. 뭐 거기에도 뭐 이렇게 소문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고 사실 1차적인 투자 시기는 좀 지났죠. 거기는. 네. 그래서 일단 당인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지도를 보면서 예. 또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일단 네. 뭐 당일리 화력발전소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면 뭐 여기를 뭐 말씀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네. 지중화가 되면서 그 위에 이제 대규모 뭐 어떤 문화 그렇죠. 창작 공간이 이렇게 들어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공연장, 네. 뭐 전시관, 그 다음에 또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이게 뭐 잔디밭도 있고 공원, 그런가요? 공원 겸 그리고 네. 이제 뭐 문화 창작 발전소라는 또 타이틀도 붙어 있고. 예. 발전소는 똑같이 이어가네요, 이렇게. 그렇죠. 어. 발전소는 이제 지중화가 되고 어. 그 위에 이제 뭐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대규모 그런 녹지 공간 플러스 문화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예. 그 영향권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제 여기 합정동과 여기 예. 이제 또 상수동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당인리의 그 어떤 영향권에 있는 데들이 네. 이쪽인데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그 중에서도 여기 합정동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2015년 당시에 예. 그 당인리 이제 복합화력발전소 뭐 그런 얘기들이 한참 무성했을 때 그 네.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투자 선호도가 높았던 곳과 네. 지금은 또 약간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예. 그 당시에는 여기 이 라인으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 디귿자 라인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인이었었거든요. 네. 여기서 선호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래가 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좀 집중되었었고 네. 지금 근데 이제 지금 그로부터 한 3년 그 정도가 이렇게 지난 시점인데 네. 현재는 이제 어떤 변동이 있냐면 이쪽 라인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음. 좀 투자가 집중되는 그러니까 투자 선호도가 이렇게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좀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지만 네. 2015년과 지금과의 우리 또 이 문화 차이는요 급격하게 네. 변했습니다. 어. 뭐였냐면 2015년, 2016년도로 가면서 그 연남동의 동진시장의 그 골목골목이랑 네. 이런 것들이 뜨면서 네. 이제는 네. 우리 사람들이 청소년들 아니고 우리 그 소비자들이 내 핸드폰만 있으면 네. 골목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대로변에 간판이 보이는 곳이 아니더라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엔 초기 당시에는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겠지만 이제는 이런 곳이 필요 없다. 좀 더 저렴하지만 또 괜찮은 곳, 좀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런 것들을 또 소비 상권이 몰렸기 때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이렇게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트렌드의 변화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트렌드의 변화를 굉장히 또 잘 받아들이는 게 여기 홍대 쪽인데 그렇죠. 홍대 쪽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권의 특성이 대로변보다는 이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대로변이 이렇게 좀 선호를 받은 건 사실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선점 효과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또 되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투자가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둘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 살아남은 건 이제 이쪽이 지금 형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또 당연히 복합화력발전소가 개장을 하고 났을 때 그때 또 마지막 승부수가 또 되겠죠. 네. 어떤 거냐면 유동인구의 흐름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원래 초창기에는 이제 7번 출구가 이쪽에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유동의 흐름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콘텐츠나 이런 어떤 뭐 상권 자체가 여기가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돌아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럼 또 지금 지도를 보신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이쪽은 어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은 이제 그 고가가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어떤 상권의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네. 그럼 이 둘이 이제 약간 좀 경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인데 네. 2018년까지 거래 흐름을 쫓아봤을 때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이쪽 라인이나 뭐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뭐 큰 변동이 없겠죠. 네.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 선수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둘이. 네, 맞습니다. 그분 건물이 있는 걸로도 좀 유명하고 네. 요 위쪽으로 보면 오늘도 잡으러 왔다 지금. 살려주세요. 네. 그 하하 씨랑 김종국 씨가 그 같이 운영하시는 고깃집. 네, 그 고깃집. 하한의 그 정육점인가요? 네, 401. 네. 여기 아닌가? 어딘가? 캐스프라. 그렇죠. 그 캐스프라.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쪽 그렇죠, 라인에서 그렇죠. 이어지고 네, 있는 이쪽이죠. 여기죠. 네. 네. 이 라인이 캐슬프라라는 홍대의 랜드마크격인 그 건물이 있는데 네, 홍대에서도 꽤 알아주는 메인급 상권입니다. 그렇죠. 그 상권과 이렇게 또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뭐 여기는 일단 뭐 안정권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저희가 알아볼 때 합정동 당일리지만 그래도 이쪽은 합정, 여기는 삼수 그렇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여기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좀 대답을 해줘야 되냐. 이게 사실은 지금 뭐 가격 자체가 네. 그렇게 선뜻 들어가기에 쉬운 가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엔 좀 예, 그 그렇죠. 가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이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좀 약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평단가 자체는 지금 현재 생각보다 좀 굉장히 높아요. 높이 네.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연히 화력발전소의 영향권에 있는 네. 그 매물들에 대해서 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저 궁금해서 그런데 네. 왜냐면 그 형님은 또 투자자 입장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럼 판단하셨을 때 네. 당연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네. 사심 없이 사심 없이. 네. 네. 이 당연히 복합화력발전소가 개장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은 네.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냐면 네. 그 이 홍대라는 이 거대 이 상권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늘 그 우리 소비자들은 네. 새로운 곳을 좀 가기 마련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곳은 정말 그 새롭잖아요. 네. 한강과 또 접해져 있고 녹지가 있고 네.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는 뭐 수요층이 꽤 몰릴 거다. 전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네네. 예. 당연히 복합화력발전소 그 문화 공간이 성공하는 것과 네. 그 여파로 인해서 이쪽에 어떤 지가나 여기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네. 우리 연남동 연트럴파크의 어떤 네. 그런 그 사례를 봤을 때는 네. 그 좁디 좁은 그 가로수길 그 하나로 인해서 네. 양쪽이 엄청 많이 그 살아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어떤 그런 영향권 내에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미리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뭐 자꾸 왜 이렇게 물어봐? 아니 왜냐하면
또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좀 물어보기가 좀 뭐해요 사실. 네. 예. 정확하게 물어보시죠. 네. 제가 이제 네. 저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 네. 뭐 분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경의선 숲길은 좁았기 때문에 떴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야, 이것은 새로운 또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예, 왜? 이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크죠? 예. 네. 근데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요? 크면 좋지. 아 근데 꼭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너무 커서 이게 또 반대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뭐 분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반대로 고여버릴 수 있는 거죠. 오.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아. 얘네끼리 다 놀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아,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그런 같아요. 예를 가능성도 들어서 여기에 문화공간과 녹지가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실 아니 뭐 커피숍도 이 안에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네네. 뭐 레스토랑도 있을 것이고 네. 아 여기에서 다 보일 수도 있죠. 아. 너무 크니까. 음. 예를 들면 뭐 여기까지 갔다가 또 여기까지 가고 이게 음.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저 안에서 충분히 다 해결. 아 작기 때문에. 네. 오, 아,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좀 있는 것 또 같아요. 실례로 예. 경의선 숲길도 참 우리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다 붐비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거기는 휴먼타운이라는 한계도 있고 뭐 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단부랑 하단부랑 차이 많이 나요. 네. 그 이유도 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 반경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당인이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는 건데 어.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오케이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이게 평당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네. 해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의 썸네일이 네. 당일리 폭망한 거 뭔 소리입니까? 그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 큰일 날 소리라고. 아 그건 아니죠? 네 아니요. 예. 너무 몰아가시는데요. 아니. 네. 평당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실거래 시세를 또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따가 저희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뭐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시세 자체가 네. 제가 볼 때는 좀 선반영된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모든 이 가격은요, 저는 이제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예, 싸면 싼 이유, 비싸면 비싼 이유, 높으면 높은 이유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그런 기대 심리, 이 당일리 발전소가 정말 터졌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을 갖다가 이제 영향력을 이 미리 가격에 이제 반영했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그런 가격을 또 안고 들어가기엔 그것도 사실 주사위거든요. 그럼요. 주사위 던졌을 네. 때 1 나올지 6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경의선 아까 숲길 네. 소위 말하는 연트럴 파크를 예로 드셨잖아요. 예. 네. 연트럴 파크가 이렇게 개장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지금 7천 이렇게 치고 9억 9천까지 거의 네. 한 1억까지 지금 치고 갔거든요. 네. 경의선 숲길 그 메인 네, 쪽은. 네. 자 그러면 네. 당인리에 있는 이쪽 메인 라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어떤 그럴 만한 좀 영향력이 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약간 좀 들긴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시세 잘 아시잖아요. 뭐 네, 이런 시세 메인 쪽은 실거래로 따졌을 때 한 7천 정도 이렇게 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벌써. 근데 이게 이제 개장을 했다.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연트럴 파크와 같은 어떤 평가를 하려면 네. 연트럴 파크만큼 얘네가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네. 평당가가 1억은 쳐야지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시기에. 네, 네. 물론 언젠가는 치겠지만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같은 시기를 놓고 봤을 때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 네. 연트럴 파크는요. 네. 여기 엄청 근접해요. 3번 출구. 네. 네. 근데 사실 여기는 지도상에서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 네. 지금 상당히 좀 걸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과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걸어 다니고 네. 이렇게 해야 네. 그 땅의 가격이 올라갈진데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여러 군데서 이 상수역 쪽에서도 뭐 오는 뭐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주차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과연 여기가 1억까지 올라갈까? 9천? 저는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저랑 똑같이 그 큰 기대를 안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아 1억이 가야 그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는 자, 가야 그러면 성공을. 만약에 여기가 1억이 간다면 네. 여기가 한 7, 8천이 가고 그렇죠, 6천이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6천, 7천이 그렇죠. 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네. 조금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음. 자 왜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 내에서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아마 낮에서는 좀 소화가 여기서가 됐다가 음. 밤이 되면 또 이쪽으로 가서 아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똑같은 얘기가 예. 경의선 숲길 때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연남동을 살짝 그때 연남동이 좀 뭐 상권이 이렇게 형성 안 돼 있을 때니까 네. 뭐 연남동에서 잠깐 이렇게 놀다 결국은 홍대 쪽으로 넘어갈 거다. 어. 왜냐면 상권 쪽에서 걷고 싶은 거리가 바로 근처지 않습니까? 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음. 막상 이제 상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니까 연남동 내에서 다 소비는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까봐야 아는 모르죠. 부분이고. 까봐야 알죠. 그래도 뭐 저는 만약에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한 9천, 9,500까지 저는 봅니다. 그러면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되게 이제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네. 안착을 할 거다 예, 그렇게 예, 예. 보시면 네, 되군요. 알겠습니다. 좀 애매하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올까요? 그때가 딱 되면 일단은 개장이 언제죠 이게? 개장이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그런데 예정보다 항상 좀 딜레이가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현장을 가볼 거지 않습니까? 네,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정은 21년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뭐 얼마 안 있는데 남았네. 네, 얼마 안 네. 남았어요. 근데 한번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네. 그걸 보시는 것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아 평당 그렇습니다. 1억까지 이렇게 갈 거다. 네, 그럼 그 시기는 그러니까 아마 네. 개장하고 나서 네, 저 한 1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한번 좀 보고 그쵸. 이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되거든요. 비슷한 예로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네, 책거리 경의선 책거리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일단 그 개장을 하고 났을 때 효과는 좀 실망스러웠었어요. 맞아요. 특히나 책거리는 연트럴파크랑 바로 또 이어져 있고 이래서 사람들 관심이 네.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어떤 걸 잘못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약간 없었어요. 그 여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네. 얘기해도 됩니까? 어떤 그럼요. 그 지대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지대요? 네, 이 땅의 어떤 그 형세가 네. 연트럴파크는요 네. 아시겠지만 그냥 평지입니다 이렇게 쫙 네. 해서 근데 걸어가서 바로 옆에가 또 이렇게 카페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약간 이렇게 계곡처럼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으면 뭐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들어간 느낌이라 조금 거기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공원 같지가 않고 하여튼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말로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 공원이 느낌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AK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사람들 AK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관심이 있었던 떡밥 중에 하나인데 네. 책거리 개장 시기와 네. AK의 그 완공 시기가 되게 엇박자를 이루면서 네. 얘가 개장하고 나서 한동안 계속 공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개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이거를 쭉 이렇게 이어갔었어야 되는 것을 한동안 너무 공사판이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흥미를 이렇게 좀 떨구는 그런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스 있는 거 아시죠? 네. 저는 그것도 조금 아, 아쉽습니다. 그거, 네. 생각보다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아 그래요? 네네. 네, 아니 그게 좀 뭐 매개를 좀 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고. 일단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네.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 있는지 사실 잘 맞아요, 모르겠다. 맞아요. 네. 예.
그런 얘기요. 그 잘만 하면 되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다시금 이렇게 어떻게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뭐 기획을 좀 잘 해서 네, 다시 그렇죠.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걸 최대한 살리면서. 예, 맞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경의선 책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이제 당인리 복합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은 개장을 해봐야 아는 문제이기는 한데 네.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네, 개장 한번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가야죠. 저도 가야죠. 네. 가면 진짜 어떻게 가실 겁니까? 본인이 이제 그러면 네, 그 어떤 여기 오고 싶어하는 그 청년이다 네, 생각을 하시고 네. 물론 차는 없겠죠. 네. 자, 근데 어떻게 오실 겁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걸어서 오겠죠. 아, 걸어서. 네, 도보로. 합정역 아니면 또 상수역이겠죠, 그죠? 그거는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상수역 쪽으로 올 것 같아요. 상수역이요?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수역에도 보면 네. 그 어쨌든 그 똑같은 이게 몇 호선이 6호선이죠? 네, 맞습니다. 예, 6호선이긴 한데 네. 여기에서 뭐 물론 이제 여기 2호선이랑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네. 좀 많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또 이 또 골목도 사실은 네. 재미난 골목이 많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 골목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와서 이렇게 여기가 아마 정문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죠, 정문. 그래서 이쪽으로 아니면 문이 두 개가 달리려나? 문 입구는 여러 개는 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면 형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합정역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무래도 합정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2호선이지 않습니까? 2호선은 그냥 산술적으로 황금 노선입니다. 맞습니다. 이 순환선 유일한 그 순환선이잖아요. 네. 엄청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죠. 네. 그쵸. 그래서 2호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오시겠죠. 네. 오셔도 뭐 아까 말씀하신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쵸. 네.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알 수가 네.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뭐 봤는데 네. 막상 또 그 현장은 또 이 부동산 또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지금 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아주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절대 이제 지도만 봐서는 좀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좀 걱정이긴 합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한번 또 이렇게 네. 갔다 갔다 한번 또 네. 보기도 하고 네. 예 어떻게 변했나 예 그렇죠. 아마 뭐 부동산 투자를 좀 검토하셨던 분들 중에 15년부터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게 또 처음에 검토하다가 이제 자기가 또 관심 없으면 안 가거든요. 거기를. 네, 맞아요. 근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당일리 화력발전소 가시죠.